돼 있어요. 이게 공부나 손이 없는 사람이 효과는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 근데 지금 뭐라고 그 아무 사전 그 배경 없이 바로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게 그 손 없는 날의 의미 자체는 특별하게 편향된 기운이 없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걸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날은 아닌데 무슨 일을 해도 별 일이 없는 날이에요. 예, 특별히 편향된 좋은 기운. 것도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의사를 간다 이런 얘기 처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특별히 변화를 주는 일을 할 때, 예, 그 변화를 주는 일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기운이 편향되어 있는 게 작용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이 나름대로 중화된 날이거든요, 기운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계산해내는 방법은 이제 공망법이라고 해가지고, 간지에서 이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니까, 이렇게 2개씩 비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 공망이 세 번째 겹쳐지는 공망 때를 손 없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사실은 계산해낼 수 있는 건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더 질문 있으세요? 그 전에도 제가 이 질문을 그 전에 와서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활동을 할 때 저희는 일반 친구들이 20명 있고 통합 친구가 3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려줬어요. 들려주고 저희가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 이제 그림을 그리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리는 그 의미대로 아이들이 따라서 그리는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냅뒀었는데 이게 저번에 저기 다른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오셨을 때 일단은 선생님이 그리는 걸 따라 그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를 따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라 그래도 싫고 전혀 다른 그림이나 뭐 그렇게 뭐 소리씨앗을 그렸으면 우리 소리씨앗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내가 소리씨앗을 받는 모습 이런 걸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 그런 것들을 내 친구들이 맡아보니까 상호작용이 다 다른 거긴 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리씨앗 저는 그냥 다 다르겠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그려보자. 색깔도 그렇게 썼으면 하고 바라기는 하는데 전혀 다른 색깔 나오잖아요. 지난 그림 보면. 그럼 이제 일단은 이 색깔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우주인데 껌껌한데 거기서 빛이 하나씩 나왔다니까 보라로 막 칠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노랑하고 주황하고 빨강으로 표현을 했는데 힘있게 표현하려고. 근데 얘는 보라로 까맣게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걔 발달이나 걔 성향이나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여자이냐 남자이냐 그런 걸 보고 그냥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났는데 전혀 다른 걸 그리고 사람 모습 그려서 받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그대로 안 그렸니 그런 얘기 하시는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이제 어쨌든 제가 그린 거 의미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라고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일단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그것을 그 아이의 그런 것들을 일단 제가 담고는 있는데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요. 1년 동안 반복이 될 건데 그러면서 그 아이의 성향이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부모님하고 상담할 수 있고 그렇죠. 아이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갈등 되긴 되죠. 전혀 이상한 다른 거 그리기 해요. 공룡도 그려놓고 뭐.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오이를 만약에 썼으면 오이를 그리게 하고 고양이를 썼으면 고양이를 그려라 했잖아요. 근데 애들마다 발달이 달라서 못 그리는 애도 있는데 그런 애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리게 해요. 또 못 그려요 그러면
그리고 네 생각대로 그냥 그리면 돼. 그러면 끝나네요. 그려도 돼. 못 그려도 괜찮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친구들 많은 데서 어떤 아이가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친구들 많은 데서 그리고 싶지 않으면 혼자 같이 남아서 그리자 해서 어쨌든 뭐 만약에 오히려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상 이렇게 해도 오히려 해도 그래도 그리게 해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그리는 애도 있고 못 그리는 애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비교는 일상에서 나오는 일인 거고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상황에서 정말 그릴 준비가 안 돼서 혹은 기관생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림에 대해서 어떤 극악의 평가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말 극도로 그리기 싫어하는 아이한테는 과제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는 그리게는 안 하죠. 서서히 그리기 준비를 이제 우선 마음부터 열어야 되는 과정을 먼저 받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타임에 거기가 이제 만약에- 백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마련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제 사실은 그거는 그 상태는 교사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준비될 때 그리고 싶을 때 얘기해봐 이렇게까지는 해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 된다라면 그리고 우선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거 우선 이번 시간에 친구들이 하는 거 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싶을 마음이 준비가 됐으면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접근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친구 못 그려서 그랬지 안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못 그려서라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힘듦이 있어서 난 그거는 구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사실 첫째 시간을 못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교사가 뭐 몸으로 자음모음을 만들거나 아니면 달팽이 끈을 따라서 이제 몸으로 직선을 경험하고 할 때 우리는 원래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아까 출발도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들이 이제 한글 가기 전에 뭐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직선에 대한 걸 몸으로 익혀가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직선은 직선이고 이제 그게 한글로 우리가 갈 때 어떤 형태로서 아니면 또 이제 언어니까 약속으로서 했을 때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약속은 약속대로 나중에 이제 개념화를 하고 우선은 그 모양이나 이런 부분을 아이가 이게 아니라 몸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새는 깨어서 오는 아이들도 많고 저는 이제 일반 유치원 성향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걸 또 따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형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아이하고 충분히 놀이식으로 하고 언어는 약속이니까 규칙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개념화를 입으로 그때도 설명을 해요. 왜냐면 아까 그 야옹야옹 뭐 할 때도 이제 물론 이제 동그라미를 하시려고 또 달의 변화를 하시다 보니까 근데 희응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고 희응을 이렇게 우리 보통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 선생님께서 쓰실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쓰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전부니까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규칙이라고 해주시긴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이해는 사실 이렇게도 그려도 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다 그리셨어가지고 그것도 역시나 그 달의 변화를 아이들한테 형태로서 강조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아이들은 어쨌든 그걸 맨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응이나 희응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글씨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아까 7번에 계속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아이들한테 그게 어쨌든 첫 장면인데 그 달의 변화 100일간에 그거를 이제 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응이나 할 때도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그런 걸 따로 또 규칙 정립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림이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지가 조금 명확하고자 하는 건 제 성격인 것 같은데 순서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글자를 가져갈 때도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이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2학기 때 다 이제 다시 다 했거든요. 그때는 약속이야 했을 때 다 그렇게 보통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단계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
것이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교사랑 이런 관계가 먼저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선생님은 유치원이고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먼저 깨어있는 아이들한테는 규칙적, 논리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아이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돼. 그렇게 질문하겠다. 있어서 왜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그릴 수 있니? 그렇게 그리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최초의 목적은 아이들한테 그 100일간의 그런 부분의 어떤 상이나 형태에 대한 네. 거를 좀 그러니까 인지가 아니라 몸으로 하게 네.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순서보다는 하셨다는 상을 먼저 더 말씀이신 주는 거죠? 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정리를 필요해서 그래도 이제 여쭤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인지력이 있는 아이와 인지력이 없는 아이가 있거든요. 인지력 있는 아이한테는 정말 그 논리에 맞게 딱 설명해주고 그럼 그 아이는 인정하는 거. 이 아이는 만약에 없으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하면 또 받아들이게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를 조절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립을 어느 정도 하고 제가 이제 또 응용을 하고 해야 돼서 그 기준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애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앉히는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짝꿍하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앉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앉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둥글게 앉히면 서로 모방을 하는 이점이 있고, 이렇게 못 그리는 애는 모방하다 보니까 잘 그리게 되는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앉히니까 또 이점이 뭐냐면, 모방을 안 하지만 자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못해도. 선생님은 어떻게 앉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아까 이렇게 직선을 걸어봤는데, 애들로서는 이렇게 허리를 딱 굽히고 가는 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허리를 어떻게 굽히고 그러니까 허리를 참 긋고 차고, 왜냐면 밑을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아이의 그 육체의 발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되게 겁날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아이가 그냥 자유롭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형태 그리기에 있어의 그런 행위는 인위적인 행동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걸 맘대로 거치는 게 중요한 그런 놀이가 아니라. 그래서 몸을 좀 만들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할 때 제가 여기를 막 끼웠었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했을 때 이렇게 쭉쭉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할 때도 저희는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귀를 이렇게 닫게 하거든요. 양팔을 해서 하는 높이까지 해서 허리를 세우는 작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형태 그리기 할 때의 동작들은 정말 좀 힘들더라도 해보는 경우. 긴장을 하고 나를 느끼면서 힘들 때 가보는 작업,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게 깨우겠네요. 놀이, 그런 단순한 놀이는 아니고. 그리고 앉는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들 동그랗게 앉는 거는 앉히는 동그랗게 거. 앉아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잘 그리고 못 그린 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싸워요, 서로. 니꺼 못 그렸니,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갈등이 저는 그냥 존재하게 만들어요. 동그랗게. 저는 시작부터 원형으로 하고 앉을 때도 원형으로 앉아서 활동하고 나 발표할 건 이렇게 앉아서 나와서 학부터 들어가고 이러고 그림 그릴 때도 동그랗게 앉아요. 원형이 주는 힘이 있어요. 중심이 있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는 원형이 주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그거를 그 기운 안에서 좀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안 앉아요. 원형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저는 원래 처음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안 따라 그리니까. 근데 또 너무 잘 그리는 애가 있으면 못 그리는 애는 안 그리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단지 할 때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을 조용히 가지고 뭔가 다물고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힘이 가도록 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려보자 정성껏이라고 말은 하는데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애들 서로 그림 안 따라하던데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 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지. 지네들 거 서로 보는 건 옆에 것만 좀 보는데 이렇게 보긴 하는데 저 멀리 이렇게는 안 따라하던데요. 저희는 많이 따라서 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못 그리는 애들
주눅 들고 잘 그리네 막 이런 게 사실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에서 겪고 그걸 또 해결하고 상처받고 주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그냥 겪게 되고 모방해도 되죠. 어때요? 모방. 그런데 그 모방하고 그러다 자기 거 찾아가는 거죠. 선생님 것도 모방하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충분히 몸으로 놀고 대그룹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대그룹으로 놀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책상으로 가라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책상으로 가라고 하니까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그림을 못 그려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시간인지 보기 위해서 친구들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대그룹으로 했지만 다시 소그룹으로 가서 이렇게 그림을 할 때 그 상황을 내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인지 그래서 친구들 보면서 그걸 내 그림을 못 그려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 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오전에 선생님 강의에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아까 그 하다에 할 때요. 그 표준어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한국에서는 표준어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해서 계속 변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좋다가 그 옛날에는 좋다라는 의미로 안 쓰였다고 해서 지으신데 원래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아까 좁히다라는 말처럼 그럼 좋다라는 말 그런 식으로 의미가 될 텐데 지금 여기 파다이를 하면은 그 좋은 의미로 저희가 막 넓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의미를 사용하는데 그 아까 가르쳐주신 대로 하면은 되게 좁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파다이가 지금과 100% 동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앞부분에 예를 든 단어가 뭐였는지 못 들었거든요. 좋다. 좋다. 좋다요. 네. 좋다 나쁘다 할 때? 좋아하다 뭐 이렇게 할 때 하는데 아, 그게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지읒이 가지는 의미가 예. 뭐 좁아지고 막 예, 예. 이렇게 예, 예. 뭐좀 다치고 막 질질 짜고 막 지금 좋아하다는 거를 그렇게 예. 막 좀 나쁘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네 그게 막 모든 하나에가 지금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는 건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도 좋다 나쁘다 바로 파자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제일 그 전체 음소 중에서 상징성 중에서 최고의 상징성, 제일 좋은 의미의 상징성은 역시 미역이나 희역 같은 것들이거든요. 태극이라서. 근데 좋다라고 하면 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좁은 범위잖아요. 그리고 히읗이 아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좁은 범위 안에 히읗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쁘다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나쁘다 보세요. 나 하면 화에 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확 분산적이죠. 근데 비읍도 분산적인데 쌍별이 들어가니까 되게 분산적이죠. 나쁘다라고 하는 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자적인 의미도 예, 이게 사람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의감이 형성이 됐겠죠. 예, 좋다 나쁘다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좁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게 좋다라는 게 옛날에는 지금의 좋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도움. 않았는데 지금 좋아하다, 사람을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않았다. 그래서 그 예시가 어리다, 그거 좋다랑 좋다가 옛날에는 그 무슨 뜻이었나요? 쫓아오다 뭐 이런 쫓아오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기가 예. 어려운데요. 지금 좋아하다는 옛날에는 기긋하고 노랑 히읗에서 교타라고 썼다고. 아, 예, 표기가 달라졌다. 예, 표기가 달라졌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예. 게 그 부분하고 우리가 상응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어하고 현대어하고 표기 달라진 것들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좋다가 아니고 옛 문헌들을 보면 뒤끝자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다. 이렇게 쓴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파자를 해보면 그 유사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건 사실이에요. 유사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아주 뜻이 반전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됐어요? 예,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까지 했잖아요. 3월, 4월, 5월까지 이렇게 왔는데 훈민정음을 쭉 이렇게 이어보고 또 선생님 해석해 주시고 오늘 파자해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업 사례는 아래아, 의, 모음을 하고 또 오아, 우어, 요야, 요야 간단히 우리가 보고 목동작하고 오늘 자음까지. 자음이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이제 하루에 하느라고 좀 힘들게 했는데 형태 그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오시면서 선생님들이 다 현장에 계시고 또 뭐 운영하시고 수업도 하시고 해보려고 또 망설이고 뭐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또 학교도 계시고 유아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어떠셨어요? 3달 동안 이렇게 돌아보기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어떤 거 뭐 좋았는지 혹은 좀 아쉬운 점 혹은 앞으로 좀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은지 뭐 이런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용감하게 뭐 기대했던 거에 어떤가 아니면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는가 멀리서 오신 분들 남원에서 오신 분 이계수 선생님 멀리서 오셨죠. 여수 남원 막 이런 데서 그래도 이 가까이에서 온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하셨을 텐데 돌아보기 되돌아보기 질문이 아니라 네.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계속 이제 내면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아이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더 좋겠죠. 굉장히 똑같은 느낌이 들었고 더군다나 이제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박기현 선생님이 정말 할렐루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짱 치는 것 같은 짱 아니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이제 큰 의미로 먼저 다가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7살인데 뭔가 네. 조금이라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문을 마치면서 뭔가 한 개라도 시작을 해보고 싶다. 놀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이라도. 뭐 한 명이어도 뭐 같이 데리고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글을 만나서 굉장히 기뻐하듯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갔었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을 네. 네. 진화. 네. 사실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도 넘는 동안 어디를 막 다니면서 다 배우지 않았겠어요. 저도 혼자서 막 책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뭐 어떤 음향모행 이런 것도 받아면서 근데 이제 또 배우러 가고 그러면 늘 허전했던 게 방법론에 많이 가 있어요.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원리가 이어져 가는지를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혼자 책을 보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좋았던 거는 그런 배경들 그 한글을 배우는데 그 훈민정음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것이 현장에서 들어갔을 때 되게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들 이거야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느낌들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오전에 강의, 오후에 수업사례 이걸로 구성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기를 준비할 때는 이제 저희 취지는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요. 오전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오전 강의에 28수는 뭐래? 뭐 이런 이야기도. 예. 제가 그 처음에 한글 모임을 만나기는 서울에 있었어요. 네. 그때는 영아 0~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그 모임에 갔었서는 정말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육적인 문자적인 것만 다가왔지 내가 이게 현실 속의 현장에서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다가오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수로 내려가니까 만난 애들이 5, 6, 7세 유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때마침 3, 4, 5, 7달 동안 제가 만날 수 있었고 또 박기현 선생님 강의를
그 전에 조합에 있을 때 들었을 때는 이게 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로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정보로 그냥 그 나와 다르게 정보로만 아 내가 좀 알고 있어라고 그런 관점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멀리서 감사를 타고 왔을 때는 내가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것다가 실질적으로 이호수에서 만난 애들은 전혀 발교육하고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올 클래스에 12명이에요. 그 중에 4세가 4명인데, 4명인데 7살이 4명인데 저는 이제 형태 그리기를 이제 이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3월달 교육을 받고 내려가서 아이들의 형태 그리기를 먼저. 왜냐하면 거기는 애들이 글씨를 알아요. 4명 다. 근데 다 각자의 색깔들을 알기 때문에 어떤 규칙과 그것을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글씨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근데 아까 말한 아이들이 듣는 집중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얘기를 들려주고 이런 몸으로 해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봤는데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에 만났던 애들이랑 이 좀 뭐랄까 좋다 나쁘다 개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아이들을 그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막 끌고 가는 욕심이. 그래서 좀 내려놓고 아 일단은 교육을 아까 그 선생님이 한 것처럼 내 안에 계속 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와서 듣는 게 듣고 또 가서 실행해보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 근데 멀리 있다 보니까 아, 이 시간에 참석할 수 있고 오늘은 또 우리 원장님이 같이 왔어요. 네, 새벽 5시 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요하진 않았거든요. 어떤 저가 가서 공간에 어떤 씨앗을 아주루크라는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났다는 그거에 좀 감사하고 그 공간에서 정말 그 어떤 아주루크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영화기 아이들을 보면서 유아기로 만나고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어떤 것에 정말 교사가 끝까지 신념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어떤 이런 교육적인 어떤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열심히 느꼈어요. 요소에 가서 여기 있을 때는 몰랐어요. 너무 가까이 많은 내가 가볼 수 있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소에 가서 너무나 왜냐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없다는 게 교육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좌절감이 많이 와요. 생명 감각이 자극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옆에 선생님들을 서로 챙겨주고 그 선생님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있는 선생님들 안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걸 서로가 인식하고 서로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저가 느끼는 저는 또 그 멀리 있는 곳에서 정말 요수 순천 강령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시야소로만 잠깐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 꿈은 뭔가를 거기서 뭔가 이루겠다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갖고 있는 걸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그리고 이 원장님 같이 뭔가를 해볼 때는 아주 열악하지만 마음을 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풀고 싶은지를 알면 저도 같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자산이 이게 선생님들한테 다시 나눠드려야 선생님들이 우리 소중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궁금해요. 어떤 고민에서 막히는지,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음 라이겐하고 자음 라이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어쨌든 현장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1, 2, 3단 강의가 진행됐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 이런 부분들이 더 보강이 돼야 내가 바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고민해서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주요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주역 공부. 주역. 예. 예. 예, 저기 여수에서 오신 원장님 그쪽에서 정말 개척자로서 개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아카데미께도 꼭 오세요. 예. 저는 초등학교 네. 오늘 선생님 수업하시는 사례도 저희 아이가 지금 1학년인데 선생님이 하는 수업 비슷한 수업을 받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드는 고민은 유치원 때 이렇게 받았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네. 반복이죠. 네. 물론 선생님도 다르고 네. 방식도 다르긴 네. 하는데 이게 7세에서 이루어진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이 책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네. 관계자한테서 말씀드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문자는 천천히 배우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 계속 하시고 네. 계시는데 예. 오늘 수업한 형태 거의 비슷하게 1학년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이 유치원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네. 배운 아이들이 그대로 학교 갔을 때 만약에 똑같은 수업 형태로 내가 다시 이 한글을 배우게 된다면 어떨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더 좋을 것 같은데 반복돼서 반복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하니까. 지금 하시는 거는 한 1년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F9 수업으로 해서 하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60시간이 들어와 있어요. 기사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좀 단기 속성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다시 이렇게 복귀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로 좋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사례로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단기로 이렇게 접목하는 과정이 아침 수업 열기 시하고 수업 받는 시하고 몸놀이를 했었어요. 되게 이렇게 좋아했어요. 어린이집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걸 하네? 이게 이제 이런, 아이들은 아직 1학년은 7살과 8살의 발달 과정 거의 비슷하고, 이것을 같은 걸 배우니까 지루하다가 아니라 같은 걸 만나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노출 시기가 최소한 이 똑같은 노출이 3학년, 4학년이 되면 나 저거 알아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겠지만 최소한 8살, 9살 아이는 안정감으로 반가움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같은 거를 다른 형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8살하고 7살은 다르기 때문에 수위도 훨씬 더 낮춰야 되고, 그리고 교사가 되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접목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되고 놀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이었는데 흐름골 하고 그걸 지도해준 선생님이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 다니고 7, 8살 들어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지도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똑같은 걸 했을 때 아이가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응수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얘기할 때는 수업 실수 자체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무사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무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었는데 수업을 하는 걸 막상 딱 보고 나니까 저는 더 약간 고민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엄마의 혹은 또 그 유아교사의 고민이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학교에 가서 배워온 아이는 8살 된 거죠, 1학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긴 하지만 좀 가르칠 때 고민이 된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아니, 실제를 가르치는 지금은 8살이 돼서 학교 간 거죠? 네. 예, 학교 가서 아이가 어때요? 그러니까 자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은 없지만 엄마랑 한국어였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희 아이 중에 아까 유일하게 대안학교를 간 아이도 발도르프를 갔거든요. 그럼 더 근데 압축돼서 배우는 게 일상생활에 이거 했던 거에 확장판을 하는 거잖아요. 했던 거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사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아이도 되게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고 배웠던 건데 저를 다르게 접목하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유초 교류가 활발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가능하다면 사회적인 공론화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합의되고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사실 뭐 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원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전체에서 비해 보면 정말 세 반의 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학교 안 되고 몇 건 안 되는 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적인 뭐 논의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어떤 아름아름으로라도 혁신학교 중심으로 또 발도르프 유아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지향하는 주체들 사이에 유초 교류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분장하고 하는 게 앞으로 좀 과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나가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7살 아이들한테는 음소 한 개 한 개가 자연 실제와 어떤 정서적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요 음소 한 개 한 개에 대한 감을 심어주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과정이 아이들이 초반에 글자 배우고 나면 그 뒤에 전부 텍스트를 읽어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낱말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장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이제 동이란 걸 배웠다 하더라도 낱말 확장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좀 더 교육이 가야 된다면 앞에 7살 아이들은 음소에 대한 자연적인 어떤 느낌에 대한 이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뭐 누구 개개인의 의견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결국은 유초 교류라고 하는 게 정말 현실화돼야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일단 돌아보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마음속에 남겨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돌고 있는 이메일 주소 쓰시는 거 있죠. 예, 그거 좀 다 써주시면 앞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사장님, 정은경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소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사실은 뭐 강의를 하시는 그 시간에 한 수백 배 정도 그쵸 에너지를 쏟으셨을 거예요. 선생님께 진심으로 크게 우리는 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드릴게요. 이 강의는 한글특강은 사실 한국발도르협동조합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획한 그런 특강인데요. 올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또 다른 형태로 더 깊이 있게 선생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자료집을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론 강사님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래도 이 앞에 한번 인사도 하고 얼굴도 뵙지만 뒤에서 애쓰신 그런 이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이사님과 박성동 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나시고 네. 저희 한국발도르협동조합의 지금 이게 이사진인데요. 두 분은 아직 못 오시고 또 한 두 분 정도가 이사님으로 오실 계획이긴 한데 함께 다 저희가 준비를 한 특강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4시까지 선생님들도 애쓰셨고 그 다음에 뭐 강의하신 선생님도 애쓰셨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쏟은 선생님들이십니다. 감사의 박수 그리고 2학기에 또 신화 강좌도 저희가 또 특강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현대철학과 인지학이었나요? 슈타이너, 현대철학과 슈타이너라는 그런 큰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3번 강좌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하루 종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전 강의로 해가지고 석 달 동안 할 계획이에요. 그때 이제 박규현 선생님께서 3번 다 강의해 주실 거고요. 그때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6월 23일에는 조합원의 날이긴 한데 조합원만 오시지 비조합원이어도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 이 한국발달부 협동조합 이런 강의를 하는데 어떤 곳이지? 궁금해지셨어요? 네, 웃으신 건 궁금하시다는 뜻으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합에 가입을 하시면 좀 더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여수에 계신 박형정 선생님도 조합원이시거든요. 만약에 조합원이 아니셨다면 아마 저는 의지를 내고 구리까지 서울까지 오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조합원에 가입하는 방법은 이제 몇 번에 전 이건 잘 안 먹는데 피자를 한 2-3판만 안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조합비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하시면 그냥 그때부터 우리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 교육에 대한 안내도 받으시고 함께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은 여기 강의하셨던 그 유재현 선생님 햇살 아래 어린이집 양평에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어린이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린이집 많이 다녀봤는데 제 손에 1, 2, 3 안에 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함께 그 천연 염색하면서 재밌게 노는 하루를 저희가 기획했거든요. 그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그냥 조합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제 휴대폰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답변으로 저 갈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 숲속을 저는 저 초록색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3월, 4월에는 이 커튼이 없었죠. 네. 유재원 선생님하고 김혜환 선생님이라고 천연 염색하시는 분이 아무튼 날밤을 새면서 유치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예쁘죠? 네. 지나가면은 뭔가 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니아 연들이 참. 저는 막 그런 상상이 막 들어 여기 앉아있으면. 그런 천연 염색하면서 재밌게 노는 날 하루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죄송한데 5분이 지났네요. 우리가 1월 달에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래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2번째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대략 이런 이미지를 가진 모니카 선생님이 오십니다. 저 뒤에 계신 이경랑 선생님은 독일에서 모니카는 우리나라의 영희만큼이나 흔한 이름인데 여기저기 모니카 선생님이 많이 계시대요. 근데 아주 풀네임은 뭐냐면 모니카 킬힌 리히젠이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오시고 예술 과목으로는 혹시 세미나에 오셨으면 한주미 선생님이 5일 틈이 저희가 하고요. 오전에는 인지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예술 과목,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6박 7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 때는 한 50명이 조금 넘는 선생님이 함께 공부를 했고요. 2기 때는 거의 그 인원수의 2배가 되는 선생님이 오실 거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모니카 선생님은 5아이의 엄마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뭐 개인의 역사,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독일의 알라누스 대학이라고 있나 봐요. 저는 모르고 선생님들 아시나요? 거기에서 유아교육 강의하시고 그리고 해외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그러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한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에너지가 엄청 많으신 분 같아요.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독일어를 잘 몰라서 이제 오셔서 아카데미 때 하시겠다는 그 방식을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잘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안내를 받은 바로는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이러저러하게 말씀을 전해온 거를 잠깐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인간의 제육화와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존재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0세에서 21세까지의 발달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시겠다라고 연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방법론으로는 선생님이 또 인지학도 강의하시고 방법론도 함께 하세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에너자이저인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다음에 첫 7년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갈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사춘기 나를 돌아보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5월달인가 세미나에서 이정국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아이들 스스로의 육체 발달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육체화되는 것의 표현으로서의 아이들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영혼 발달 표현으로서의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겠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9살에서 10살 루비콘 시기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이야기 들려주겠다. 그 다음에 별자리를 통해서 내 인생, 내 삶을 돌아보기 해보겠다. 그리고 21살, 21세경에 나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우리 다 지나갈 시간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1살 때 나의 탄생, 이런 것들을 인지학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러저러한 주제로 선생님이 같이 공부해보자고 제의를 해오셨고요. 우리에게 준비물을 준비해달라고 하신 걸 보면 양모, 그 다음에 밀랍점토, 색깔천, 색끝, 색연필, 딱풀, 공, 펀치, 가위, 줄넘기 줄, 뭐 이런 거를 준비해달라 하고 준비위원한테 안내하셨어요. 어떤 것을 방법론에서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면 조합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신나게 공부하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놀아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4시 10분이 됐고요. 집에 갈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했고 3번 동안 빠지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혹시 영수증이 필요한데 자꾸 말을 했는데도 제가 답을 못하는 선생님 계셔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로 저희가 영수증 그 양식을 일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필요로 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 조합 핸드폰으로 또는 제 휴대폰으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거기에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석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세요.